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김정일 박사님의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를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강남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열등감, 배금주의, 계급의식, 비정상적인 교육열 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을 지적합니다. 이 책을 쓰신 김정일 님은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김정일 정신과 의원과 김정일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십니다. 우울증, 불안, 자살, 공황 발작, ADHD, 자폐, 약물 중독, 성 문제, 결혼 문제 등을 전문 상담 치료 중이십니다. 국내 최초로 우울증 의료기기인 뉴로스타를 도입해 뉴로스타 TMS 우울증 센터 히키코모리 전문 클리닉을 오픈했습니다.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요. 고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신경정신과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정신치료전공 겸임 교수와 고려대학교 외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낭만과 범죄 사이, 나는 다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아하 프로이트 1, 2, 사이코 드라마, 이런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등 40여 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성공한 메디컬 스토리텔러로 누적 100만 권 이상을 판매한 밀리언셀러 작가이십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 분당 칼부림 사건. 여기가 강남이다. 강남에서 살아봤어? 특히 우울증, 진단, 처방, 에필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눌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바로 서울, 강남인데요. 이 책을 쓴 김정일 박사님은요, 1995년부터 강남에서 개원을 시작해 수많은 부유한 환자들을 진료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 환자의 한마디였습니다. 강남은 커다란 정신병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이 도시의 이면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며 김 박사님은 강남이 과도한 경쟁에 따른 열등감, 배금주의, 계급의식, 비정상적인 교육열 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라고 진단합니다. 강남이 정말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김정일 박사는 강남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않고 돈만 쫓는 경향 때문에 관계 맺음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 끊임없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본능인 소속감과 유대감이 돈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강남의 환경 속에서 해체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강남에서 가장 흔한 정신병은 불면증입니다. 이는 곧 강남형 정신병은 부에 뒤따르는 권태에서 시작된다는 분석과 연결됩니다. 돈이 많으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지고 인간은 한가로운 상태를 고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남아도는 에너지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으니 불면증이 오고 이는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남용 문제로 이어지거나 우울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돈은 가족마저 파괴합니다. 책에는 가족끼리 돈을 둘러싼 거짓말, 사기, 배신, 복수가 난무하며 심지어 혈연 관계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회계사는 결혼 후 처가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모욕까지 당했는데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유혹적인 결혼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옥상에서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김 박사는 강남에는 남의 돈을 빼앗는 사기꾼들이 많으며 이들은 관계를 이용하고 팔아먹습니다. 사기를 당한 호구들이 각성하여 남을 의심하고 확인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빡빡해지고 결국 공평함의 토대가 무너지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욕심만이 남게 됩니다. 처럼 믿음이 허물어지고 관계를 피하게 될 때 강남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이기심이라는 원시 본능을 억제해야 하는데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 소통에만 의존하면서 이 본능을 억제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은둔형 외톨이 중에는 밖에 나가면 공격당할 것이라는 망상을 가진 경우가 많고 이 과잉 방어가 공격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사회성이 부족한 괴물처럼 변해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외로움을 경험한 쥐가 다시 고립되면 더 힘들어 하듯이 한번 외로움과 버림받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외로움을 견디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배신당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보복하려는 앙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 박사는 강남의 환자들을 보며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허상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돈만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되살릴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 것입니다. 이분의 통찰은 학술 연구와도 일치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경제적 수준, 물질의 소유 그 자체는 정신 건강에 긍정적이지만 물질을 인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 가치관은 오히려 낮은 정신 건강과 상관을 보였습니다. 김정일 박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상담했던 강남의 이상한 삶을 정신의학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진단과 처방론을 내놓습니다. 그는 위가 비어 있으면 채워야 하고 방광이 차 있으면 비워야 한다. 차고 비우는 데 이상이 생기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차 있으면 평온하고 마음이 비어 있으면 고통을 받는다. 마음을 채우고 비우는데 이상이 생기면 마음에 질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채워져 있나요? 아님 비어 있나요? 이번에는 강남이라는 거대한 정신병동에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고통과 이 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특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는 영유아 사교육의 중심지로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서울시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심각한데요. 실제로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중가율인 약
2배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정서적 경험 없이 인지적 암기 위주 학습에 치중하면 뇌에 인지적 과부하가 올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이 쉽게 짜증을 내고 불안감이나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겪는 학생들은 불안감, 우울감, 무기력을 느끼는데, 심지어 5살에 번아웃을 경험한 사례도 보고됩니다. 문제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기분이 들어 숨겨진다는 것입니다. 부적응은 등교 거부와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결국 많은 학부모가 아이들의 공부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 대안학교나 비인가 국제학교로 탈대치를 감행합니다. 심지어 최상위권 학생들조차 내신 관리를 위한 전략적 탈대치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김정일 박사는 부모가 자식에게 더 잘하라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식을 남들에게 사랑받을 장식품으로 삼는 이상한 망상을 가진다고 비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그 자식은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이기적으로 키워서 독립하게 만드는 것이지, 부모 중심으로 키우며 생전 효도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강남의 병을 단순히 부의 결과가 아닌 가치관의 결과로 바라본 학술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는 물질을 인생의 가치 중심으로 여기고 행복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가치관으로 정의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 높은 경제적 수준은 정신 건강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으면 우울감은 높고 심리적 안정감의 삶의 의미는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낮은 정신 건강 수준을 보입니다. 즉,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숭배하는 가치관 자체가 불행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이는 심리적 욕구 비충족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의 충족을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물질주의가 등한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은 대인 관계의 질이 낮고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병든 강남 사회, 그리고 물질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은 독자들에게 맹목적인 돈 추구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고민하길 바라며, 가장 행복할 때는 가장 나다울 때라고 조언합니다. 정신병은 공동체적 감각이 떨어질 때 생깁니다. 인간은 외롭게 태어났지만 관계를 통해서만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자꾸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타인의 시선과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SNS 비공개 설정, 일상을 무더기로 올리는 포토덤프, 그리고 완벽한 모습만을 올리는 세태를 풍자하는 못생긴 셀카 올리기 캠페인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사회가 제시하는 육각형 인간이 아닌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사회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강남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역삼역 근처에
강남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휴식 공간, 공유 주방,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돈과 물질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정신을 병들게 하는 시대입니다. 강남이라는 황금 감옥은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풍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돈을 좇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가엾은 어린 아이를 보듬고 관계라는 근원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비단 강남이라는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닌 관계보다 돈을 쫓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배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몇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